만약에 뇌의 시간을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뇌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정말 획기적인 연구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비디오 게임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할 이 모든 과학적 발견들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바로 액티브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분야 전체에 불을 지핀 정말이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자,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몇십 명 데리고 한 그런 작은 실험이 아니에요. 무려 2,832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을 그것도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추적 관찰한 정말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옵니다. 특정 종류의 속도 훈련이라는 걸 가장 열심히 한 그룹을 봤더니 10년 뒤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자그마치 48%나 줄어든 거예요. 거의 절반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게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오직 훈련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최초의 증거였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액티브 연구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다음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뇌의 화학작용, 그러니까 일종의 뇌의 노화 시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동, 즉 훈련이 어떻게 뇌의 생물학적인 부분까지 바꾸는 건지 그 원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화학 물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 스위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딱 집중하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 뇌가 말랑말랑하게 변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수많은 뇌 화학 물질 중에 왜 하필 이 아세틸콜린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속도 훈련의 특징에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뭔가를 보고 빠르게 판단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물질이 나이가 들면서 10년마다 약 2.5%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뇌의 노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였던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넨스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뇌 속을 직접 들여다봐서 속도 훈련이 정말로 아세틸콜린을 늘려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죠. 연구 방식도 굉장히 똑똑하게 설계됐어요. 한 그룹은 그 효과가 있다는 속도 훈련을 시키고 다른 한 그룹, 그러니까 대조군이죠. 이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혹시 그냥 컴퓨터를 써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좋아진 건지, 그런 다른 요인들을 싹 걸러내기 위해서였죠. 아주 엄격한 설계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유레카를 외쳤을 법한 순간입니다. 여기 주황색 막대, 이게 바로 속도 훈련을 한 그룹이거든요. PET 스캔으로 뇌를 찍어보니까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무려 2.3%나 증가한 게 보이죠. 반면에 그냥 게임만 했던 회색 막대 그룹은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가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 2.3%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아까 제가 10년마다 2.5%씩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3% 증가는 10년 동안의 자연적인 노화를 거의 다 되돌려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 10주 훈련으로 뇌의 시계를 무려 10년 전으로 되돌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효과가 뇌의 한 부분에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 바로 해마 같은 곳에서도 4.7%, 5.3%, 이렇게 훨씬 더 큰 폭으로 좋아진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뇌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죠.
자, 이네스 연구의 성공으로 과학자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훨씬 더 크고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연구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팩트 연구인데요. 투입된 연구비만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 타임라인으로 한번 전리해 볼게요. 아주 명확합니다. 2002년 액티브 연구가 이게 효과가 있네라는 무엇을 발견했고요. 2019년 이넨스 연구가 이런 원리구나 하는 어떻게를 밝혀냈죠.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PACT 연구는 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꽝 찍는 확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440만 달러.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세계 최고의 기관이 이 정도의 돈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이 연구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팩트 연구는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끝판왕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조금이라도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보완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참가자 수도 7,600명으로 확 늘렸고요. 진단도 그냥 설문지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임상 진단을 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액 검사까지 해서 아밀로이드 같은 진짜 생물학적인 증거까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견이 나올 수 없게 최고 수준의 증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모든 연구들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실험실 밖 우리 실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약 개발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첫 번째, 액티브 연구는 이 약 먹으니까 병이 낫네 하고 효과를 발견한 단계고요. 두 번째, 인핸스 연구는 이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원리를 밝혀낸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팩트 연구는 뭐겠어요? 바로 이 약을 정식으로 팔아도 되는지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임상시험 단계인 겁니다. 아주 딱 들어맞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페이트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세계적인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 미국 신경과학회,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인지훈련, 효과 있다, 권장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PAT 연구의 최종 결과가 아마 2026년쯤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마지막 퍼즐까지 성공적으로 맞춰진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언젠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약 대신 두뇌 훈련을 처방해주는 그런 날이 정말 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뇌 건강의 미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